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단지 해제 소식과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월 11일 멤버십 영상에서 지금 살만한 것만 박박 긁어 모았습니다. 매매 가격 9억 이하 그리고 갭 3억 이하 중 사야 하는 아파트 쇼킹부동산 멤버십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줬던 서울시 보도자료, 바로 서울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본격 추진. 2020년 6월부터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 추진 소식이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디에 지정됐나요? 지금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이 제일 먼저 지정됐고, 그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구정 아파트지구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나 구역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매년 이게 1년 단위로 지정되는데, 지정이 해제된다는 소식 될 때마다 야, 이번엔 해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계속 연장을 해왔다가 이번에 해제된다는 소식에 대치동이나 잠실동 호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열린 서울시 2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바로 부분 해제로 나왔습니다. 시장은 전면 해제를 기대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먼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전략정비구역 모두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들은 조합 설립까지 지정이 유지가 될 것이고, 조합 설립이 끝나야 풀어준다고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를 했습니다. 보통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 설립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지금 여의도나 압구정 지구 중에서 좀 빠른 데는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곳들은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과 그리고 조합 설립까지 나와야 되고요. 또한 아직까지 이 기본계획이나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된 곳은 이보다 훨씬 오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상당수의 단지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해제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청담, 대치, 삼성, 잠시는 어떻게 됐나요? 재건축을 추진하는 14개 단지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나머지 291개 단지는 즉시 해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잠실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이 포함이 됐어요.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되는 단지 보겠습니다. 먼저 대치동은요, 대치 우성 1차, 2차, 성경, 미도, 그리고 쌍용 1차, 쌍용 2차, 우성 1차, 음마아파트 등이 포함되고요. 삼성동에서는 진흥아파트, 청담동에서는 현대 1차 아파트가 포함이 됐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잠실주공 5단지, 우성 1차, 2차, 3차, 그리고 우성 4차,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가 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해제됐을까?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취임 초부터 재건축과 재개발을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거란 신호를 주겠다고 계속 강조를 해왔죠. 근데 이게 재건축 활성화하고 집값 안정이라는 게 솔직히 양립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활성화가 집값 과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건축을 장려하는 정책을 계속 피겠다, 이렇게 신호를 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전에 서울시장 했을 때 4차 뉴타운을 추진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후보지로 됐었던 곳들의 지분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 과열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뉴타운, 4차 뉴타운 지정을 포기하고 말았죠. 그런 전철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밟지 않겠다, 좀 이런 의지를 보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장도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조합 설립까지 진행된 곳이 6곳이 있대요. 여기도 이제 즉시 해제가 됐는데, 자, 이것으로 신속통합기획은 계속 이제 완공까지 다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부터는 조합 설립이 끝나면 거래가 가능하도록 풀어주겠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작년 10월부터 이제 조정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정말 많이 급등을 했다가 세 가지 이유로 조정장으로 넘어갔어요. 원인 첫 번째, 대출 규제에 따른 시장금리 급등. 대출금리가
4.5%까지 올라갔었죠. 원인 두 번째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한 입주 물량 증가,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대단지 입주 물량이 많으면서 전세 시장이 좀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인 세 번째는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환율 등이 급등하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계속 생기면서 수요자들이 좀 주춤했던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11월 달부터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잠실 지역의 급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정장으로 전환된 건 알겠는데 언제 반등이 시작되냐? 자, 이거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겠죠. 보통 반등의 시작은 잠실 집값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에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잠실 리센츠 심상치가 않습니다. 33평 기준으로 28억 3천만 원의 9평이 실거래가 등록이 됐어요. 1년 만에 5억이 상승을 했습니다. 2024년 3월에 실거래 내역 보면 23억 3천, 23억 6천 이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28억 3천만 원이라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솔직히 11월 달에 잠깐 조정이 와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빠졌다가 이 11월 말부터 급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좀 서서히 회복 중인 상황에서 이 토지거래 해제 소식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려도 맞을 것 같아요. 엘스와 리센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음마아파트하고 잠실중흥 5단지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였어요. 이 두 개 단지가 동시에 떨어지거나 오르면은 그것이 시차를 두고 수도권 전체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달라요. 자, 음마아파트하고 잠실중흥 5단지가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이후에 일단 거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엘스하고 리센치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흐름이 엘스하고 리센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엘스, 리센츠가 지금 움직인 지 꽤 됐다는 겁니다. 잠실 아파트 외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서 시장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12월 대비 1월 아파트 거래량은 한 3% 정도 거래량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어요. 1월달 아무래도 추석 등이 있어서 거래량이 뭐 그렇게 변할 조짐은 아닌데 실제 2월달부터 봐야 되거든요. 2월 아파트 시장 2월 10일 기준 302건이 등록됐습니다. 1월 11일 기준 1월 아파트 거래량 추세 대비 얼마나 늘어났다? 무려 80% 가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실제 설날 끝나고 나서 주요 지역의 거래가 속속 체결되면서 더 넓은 지역으로 거래량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초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경기도 아파트도 비슷해요. 자, 12월 대비 1월 아파트 거래량 비슷하게 증가했다가 1월 대비 2월 아파트 거래량이 무려 56%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거래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잠실 아파트 시세 거래량에서 나타나는 반등 신호 한국부동산원에서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된 서울 아파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지역이 0.02%로 5주 만에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 반향이 정해지잖아요. 꽤 긴 시간 이어진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수도권 전역구에서 움직일 가능성, 이게 또 옮겨가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해서 아마 제가 볼 때 여름 정도 되면 수도권 전역에서도 상승한다는 흐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의 2025년 부동산 전망 기억나시나요? 1월부터 2월까지는 약보합, 3월부터 9월까지는 상승, 10월부터 12월까지는 규제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정해질 것이다. 2024년 시장 흐름과 비슷할 것이라고 2025년 부동산 전망에서 말씀드렸는데 작년과 차이점이 있다면 작년보다는 약간 더 반등 시점이 빠른 것 같다. 여기까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께 오늘 영상 공유해 주시면 변화한 시장 흐름을 전해 주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